만나면 좋은 친구 MBC. 차태 16개 국내 극단만 참가한 소규모 공연이 22도를 보내는 사이 역대 가장 많은 국내외 80개 극단이 참가한 올해 새로운 인형극의 전형을 선보였습니다. 여기 슈광원, 오늘은 추억 어린 장면들로 시작해봤습니다. 바로 오늘 제36회 춘천 인형극제 본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아마 영상 속에서 인형극을 보고 좋아했던 아이들이 지금은 이사회를 이끄는 중장년층이 됐을 텐데요. 춘천 인형극제는 무려 30년 넘게 장수하고 있는 춘천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축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1회 축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취소된 적 없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장수하는 지역축제의 강점과 유연성은 무엇인지, 또 축제를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예술계와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의 두 분을 모시고 지역의 공연예술 축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컨설팅 바라의 권승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극작가이자 연극배우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춘천 인형극제 선욱현 예술감독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께서는 아까 영상을 보시면서 추억이 새록새록 돋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무대를 봐오셨을 텐데 혹시 인형극에 대한 추억이 있다면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우리 권 대표님. 저는 아까 보니까 89년 이렇게 자막이 나오던데요. 그때는 아마 저도 관람객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90년대 넘어가면서는 이제 인형극제 스텝으로 활동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무대가 어린이에 간 무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곳에서 땀 흘리면서 들고 뛰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많은 가족분들이 오셔갖고 즐거워했던 것도 떠오르고요. 개인적으로는 일을 처음 이쪽 일을 배우게 됐던 계기여서 좀 소회가 남다르게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7, 80년대야말로 인형극 전성시대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TV 채널마다 항상 인형극 방송이 있었고 춘천 인형극제가 처음 시작된 1989년에도 이렇게 인형극이 대중에게 아주 친숙한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글쎄 아마 이제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됐는데 아마 저의 비슷한 연배만 하더라도 어릴 때 TV 채널에서 인형극 하는 거 안 본 사람은 없었을 것 같고요. 또 그것이 TV라는 작은 상자 안에서 보던 것들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또 춘천이었고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극작 분야 그다음에 그다음에 극화 여러 분야로 인형극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그 1세대 분들이 여전히 생존해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역사들을 또 인형극제가 잘 담아서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있지 않나. 유쾌했던 시절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네. 성 감독님은 TV에서 봤던 인형극 중에 기억에 남는 인형극이 좀 있으신지 네. 어떠세요? 부리부리 박사죠. 네. 부리부리 박사가 기억이 나고 특히 이렇게 충신 박재상인가 이렇게 명작 위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드라마 인형극을 했던 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권 대표님도 그 인형극이 기억이 나시나요? 부리부리 박사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였죠. 누구나 예전에는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요. 네. 흉내도 많이 나고 요즘 애니메이션이나 혹은 개그 프로그램에서 유행어 따라하듯이 그 극 중의 대사도 따라하고 했던 기억들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러면 춘천 인형극제는 맨 처음에 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저도 당시에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자님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라면 어린이회관이죠. 네. KTNG 상상마당이 되어 있는 예전 어린이회관에 그 국내 기업 바른손 문구하는 그 바른손 기업이 조금 그 관여를 하고 있었는데 5월 달에 어린이달을 맞아 뭔가 할 게 없을까 그러다가 이제 한국의 인형극인들 그리고 문화기획자들 그렇게 모여서 처음 만들어진 게 89년에 제1회 춘천 인형극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권 대표님은 이게 인형극제가 춘천에서 어떻게 좀 자리를 잡게 됐는지, 왜 춘천에서 이게 활성화가 됐는지 좀 기억나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뭐 앞에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하고 비슷한데요. 사실은 춘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갖는 어떤 자연적인 경관, 그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도시로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더군다나 그 공연하기, 축제하기 아주 좋은 그 당시에는 이제 청소년 시설로 되어 있었던 어린이회관이라고 하는 그 공간, 그리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문화기획 1세대 1호라고 하는 강준혁 선생님이라고 하는 걸출한 기획자도 있으셨고요. 네. 또 무엇보다 지역에서의 그 예술에 대한 터부시 되는 것들이 없었고 수용할 수 있었고, 거기에 또 지역과 연고가 있는 어떤 기업의 후원도 있어서 이런 여러 요소들이 그 시기에 잘 맞아서 춘천에서 시작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에피소드이긴 합니다만 1회 때는 뭐 아직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많은 참가자들 숙소, 뭐 베드 문제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됐을 때에 그 당시엔 춘천에 미군 부대가 있었죠. 그 미군 부대에서 침상에 까는 그 매트리스를 빌려다 깔고 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또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어렵게 시작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였고, 그게 지금 30년을 넘게 이어온다는 생명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춘천 인형극제와 더불어 춘천이 인형극 도시로 성장해온 과정들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그 춘천이 이렇게 인형극 도시로 성장하게 된 배경,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십니까? 일단은 뭐 축제 자체의 매력이 우선일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시민들이 이 축제에 호응해 준 것도 큰 동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뭐 정책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또 지금까지도 유일무이하게 인형극 전용 공간이라고 하는 극장을 만들어내고 거리를 만들고 하면서 이것들이 차근차근 쌓여서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춘천 시민들의 힘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춘천 시민들이 가령 뭐 이런 거죠. 그 이전까지에는 사실은 뭐 88 올림픽이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국가적인 행사에 동원되어지는 자원봉사 시스템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 그 지역에서 작은 소단위의 예술 축제를 하면서 시민들이 관람객을 넘어선 참여자, 그러니까 자원봉사 시스템이죠. 지금 뭐 자원활동가라고 주로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이런 자원활동이라고 하는 전형을 만들어낸 것도 춘천이고 축제다. 이제는 뭐 많이 보편화됐습니다만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졌던 게 주요했다고 보고요. 또 대학교가 많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대학 생활을 춘천에서 하면서 한 번쯤은 그 축제의 스텝이나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도시의 저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 감독님 의견 좀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93년에 서울 대학로에서 연극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고 뭐 2000년대 이럴 때도 그렇고 왠지 공연계에서 인형극이다, 아동극이다 뭐 이러면 약간은 이렇게 변방으로 또는 폄하한다거나 주류 뭐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춘천에서 1989년에 네. 인형극인들을 위한 인형극을 위한 축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건 마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쩌면 변방으로 여겨졌던 그런 장르들이 이 춘천에서는 안방처럼 자기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해방구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났던 많은 인형극인들이 그때를 회고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1년에 한 번
춘천에 가는 일은 마치 명절 때 큰 집에 가는 것처럼 신이 나는 일이었다. 그런 말씀도 있었네요. 네, 보자기에다가 인형들 알록달록 인형들을 싸가지고 춘천 갈 생각을 하면 그렇게 흐뭇하게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산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의 그때 그 열정이나 애정 때문에 이 축제가 지금까지도 쭉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들어보면 인형극에 이렇게 진심인 지자체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춘천 인형극제에서는 아마추어 극단을 위한 무대와 신작 지원작 공모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객들과 만남의 기회를 얻어서 꾸준히 축제에 참여 중인 극단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올해에도 살아 숨쉬는 거리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극단 산골짝 개구리의 모습, 잠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산골짝 개구리는 그림자 인형극을 하는 팀이에요. 인형을 만들어서 불빛을 쏘아가지고 스크린에다가 그림자도 비춰서 하는 인형극이에요. 그 스크린을 갖고 다니는데 이거를 퍼레이드가 멈출 때마다 스크린을 펴서 불빛을 쏘아가지고 해요. 그림자로 이렇게 인형을 보여주는 거니까 뭔가 기대도 되고. 어서 붕악을 올려라! 잠시 기다리거라. 혹시 용왕님이세요? 맞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 제일 즐겁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바다로 간 노마2라는 작품을 가지고 요번에 그 춘천 인형극제 그 오프 공연이라고 신작 발표하거나 또 공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 춘천 인형극제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 8월 31일 날 토요일 날 7시 반에 야외 무대에서 첫 공연을 이제 하게 되고요. 우리 춘천 지역에 있는 아마추어 인형극단들은 별로 참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지역 문화 활성화 같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계속 지금 3년째 지금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요. 퍼펙트 카니발의 시민경연 그 퍼레이드 저희가 초등학생만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참여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공연 열심히 할 테니까 산골짝 개구리 공연하는 거 많이 보러 와주세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무척 다양한 공연팀이 이번 축제에 참가하는 것 같습니다. 성 감독님 어떠세요? 우리 어린 배우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화면 보시니까 어떠신지? 추곡초는 춘천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아마추어 인형극단이죠. 네. 작은 학교인데 네. 예, 전교생이 인형극 동아리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 교대 재학 시절에 인형극 동아리에 계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장실에 놀러 갔더니 온통 인형극 만드는 도구, 그림자 극 도구 이래서 참 이렇게 좀 신선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이들이 자신들의 주변 이야기를 이렇게 인형극을 통해서 또 공연까지 만드는 이 과정은 뭐 어떤 그런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뭐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참 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36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시대의 흐름과 상황에 발맞춰서 대처했기 때문에 춘천 인형극제가 장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춘천 인형극제의 대응을 평가하신다면 권 대표님? 뭐 평가라니까 부담이 좀 많이 되긴 하는데요. 그 아까 우리 송 감독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초창기에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신선함 같은 게 있었고 또 그걸 품어줄 수 있는 도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도 전성기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90년대 중후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때는 참여 수라기보다는 온 도시가 축제 같은 느낌들. 그래서 뭐 이게 사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는 우리 지역의 언론들도 굉장한 관심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축제와 예술에 대해서. 그래서 그 언론에서 비춰지는 모습들, 시민들의 참여,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크게 지금까지 중에 기억에 남는 어떤 역사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최근에는 많은 주변 환경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나 매체와 관련된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아동 어린이라고 하는 주 고객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활동도 좀 변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조금은 침체되는 것 아니야? 뭐 이런 고민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머리를 좀 맞대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변모들을 좀 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송 감독님 같은 경우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춘천 인형극제의 대응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분명히 권 대표님 말씀대로 아주 흥했던 시기, 그리고 2001년에 춘천 인형극장이 개관하면서 또 많은 관객들이 몰려들었던 시대가 있었다고 들었고 당시에 티켓 수익도 참 굉장했다라는 후문도 듣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시작했던 2019년에 인형극장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버려진 시민공원 같았어요. 그냥 을씨년스럽고 그냥 1년에 한 번 축제를 할 뿐 나머지 기간은 조금은 썰렁했던 6년 동안 아주 큰 변화들이 지금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뺏겼던 시기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전임 시장 시절에 다시 인형극장을 운영하는 단체로 지정이 되면서 새로 직원들도 늘어나고 역시 사람들이 오니까 인력이 생기니까 꿈을 꾸고 다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마구 일을 만들고 마구 또 다른 새로운 일을 창조하고 해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춘천 인형극제가 어떤 변화의 또 태동을 막 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제 이제 흥망성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인데 송 감독님께서는 이 시기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축제 인형극제는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이 적용되던 시절에는 어떤 방식으로 좀 개최를 했었던 거죠?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회고할 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 고지전이라고 그랬어요. 마치 이 올라오는 적을 이렇게 맞고 나면 이제 끝났나 보다 하면 다시 또 적이 몰려오고 축제도 이렇게 하자라고 실행 계획을 다 만들었는데 또 확산되니까 또 그건 다 뒤집었고 또 해야 되고 그 과정을 저희가 20년, 21년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때 직원들이 공연을 못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진짜 어려웠던 게 기회가 된 게 인형극 공연하고 그냥 관객들은 와서 보고 이 방식이 아니라 다르게 만날 수는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영상으로도 만들고 또 인형을 만드는 도구를 만들어서 그걸 나눠주면 관객들이 집에 가서 인형극을 만들고 인형극을 하는 거를 또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또 공연이 아니라 추리게임 뭐 이런 것들도 보물찾기.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인형을 가지고 관객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연구하게 된 게 사실은 코로나 그 3년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만 하는 게 아니라 분산해야 되니까 사계절 축제로 해보자. 그랬던 것도 그때였고.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지만은 지금도 그때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만들었던 다양한 소통 방식이나 어떤 상시 축제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이제 코로나가 종료된 이후에 네네. 그런 변화가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지고 네네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많은 공연 예술 축제들이 코로나를 계기로 이제 큰 변화를 겪었는데
완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형태는 여전히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앞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게 저는 그 춘천 축제 저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오랜 역사와 경험이 있었기에 사실은 코로나 시기를 오히려 빨리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뭔가 아예 전환의 계기로 삼는 그 저력들을 만들었던 게 바로 춘천의 축제들, 말씀 주셨던 인형극제의 사례, 또 마임 축제의 뭐 마임 백신 같은 프로그램들이 아마 그런 사례로 읽히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전환의 계기들이 코로나 끝나면서 잊혀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어봤고 그것에 대응해봤고 새로운 가능성을 봤다면 이것을 토대로 조금은 침체됐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춘천의 축제들, 인형극제를 포함해서 이 축제들이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인형극제 같은 경우는 그 어려운 시기들을 거치면서도 또 유니마 총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에 펼쳐지게 될 텐데 이 계기, 그러니까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경험과 유니마 총회라고 하는 국제적인 그 인형극 관련된 행사들을 춘천에서 인형극제가 치러냄으로 인해서 다시금 과거의 모습을 뛰어넘는 어떤 인형극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유니마 총회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니마 총회에 대해서 짧게 뭐 설명해 주신다면은. 네. 세계 모든 인형극인들이 모인 연맹이죠. 그래서 1929년에 만들어진 약 100개국의 8,000명 정도의 회원을 가진 유네스코 산하의 민간 조직이죠. 그래서 그 총회를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제 내년에 춘천에서 그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총회가 뭐 문화올림픽으로 비견될 정도로 사실 문화예술계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인데 춘천뿐 아니라 한국의 공연계도 긴장하고 뭔가 그걸 계기 삼아서 또 한 단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상황이 변하면서 유연하게 이제 대처를 해주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와중에도 인형극제가 반드시 고수해야 될 점이 있다면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흔한 얘기로 우리 동심을 재료로 하잖아요. 저도 새롭게 이제 안 게 있는데 연극하면 사실 일반인들은 극장에 들어가서 연극 보자 그러면 이렇게 인상을 먼저 써요. 왜냐하면 진지하게 뭔가 이렇게 막 저게 무슨 얘기지? 뭔가 이래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겪은 거지만은 인형극은 안 그렇습니다. 인형극은 보자마자 이렇게 미소가 지어져요. 그게 뭐냐면 더 너그럽고 서툴고 어떻게 말하면 투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동심을 재료로 하기 때문에 훨씬 여유롭게 이렇게 관객한테 다가가는 게 있어요. 저는 이 장르의 희망을 거기서 보거든요. 그래서 시니어들도 심지어 우리 아마추어 인형극 경연대회 하면 이주 여성들도 아이들도 다 참여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폭넓은 계층 간, 뭐 연령 간 이렇게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이 동심을 재료로 한 이 장르가 그 순수성을 계속 가져가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넓혀갈 때 결국은 이게 36회가 아니라 50회, 100회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예술축제가 꼭 지켜야 될 점 꼽으라면 좀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뭐 말씀 주신 대로 그 장르 예술이 가지는 지향점이나 정체성들은 뭐 저는 오히려 꼭 지켜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달리 표현하면 타협하지 말아야 될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 축제가 타협의 기로에 놓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역의 예술 축제가 왜 관광 효과를 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경제적 부가가치들을 내야 한다. 뭐 여러 가지 압박 아닌 압박들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술 축제 그 자체로 생산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술은 예술의 본연의 가치들을 가지고 축제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도시에 주는 이미지나 파생 효과들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적 부가가치나 관광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선후가 바뀌어 버렸을 때, 그것을 타협해 버렸을 때 본질도 잃어버릴 것이고 도시의 미래도 암울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예술과 관련된 예술성, 정체성과 더불어서 이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떤 기능성 효과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것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축제, 문화예술 행사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 주체와 예술인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은 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축제가 그러면 어디까지 좀 유연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축제가 유연하다라고 하는, 축제도 일정한 포맷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유연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예술기획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사실은 대부분의 그 축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공공에 대한 행정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행정에 대한 예산 의존도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의 관여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축제들이 대부분인데, 다행히도 춘천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민간 주도의 그 성격들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또 행정의 지원들이 덧붙여지는 방식들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주요한 의사결정들을 민간 혹은 전문가, 예술가, 기획자들이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져 온 것이지, 만약 이 유연함을 버리게 되는 순간 우리 축제는 존립에 대한 걱정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 감독님 의견이 좀 어떠신가요? 이런 논란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인형극이 어디까지 인형극이냐. 근데 이제 해외 축제를 다녀보면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극도 다 들어오고 오브제극이라고 해서 이제는 빗자루도 볼펜도 다 인형극에 소재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끼리는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 경계를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형극이라는 어떤 좀 협의적인 데 갇히지 말고 장르 자체도 훨씬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저는 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인형극장에서만 하는 인형극제를 또 벗어날 때가 됐다. 시민사회가 요즘은 어른들이 인형 가지고 노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별도 사업으로 시민들하고 사업을 해보다 보면 시니어들뿐만 아니라 중년들도 와가지고 인형 만들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 요즘 인형 가지고 잘 놀아요 이러시는데, 시민들 속에서 마을 골목에서 어떻게 하면, 이건 제 꿈입니다. 춘천 인형극제가 벌어지는 기간은 도시 곳곳에서 그런 인형이나 오브제나 이런 관련한 이벤트와 또 축제 문화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그건 또 다른 형태의 인형극제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양한 변화를 또 모색하고 네네.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인형극제의 그 장르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게 구상을 좀 가지고 계신지. 도전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공연계에 있다가 인형극의 축제 예술 감독으로 오다 보니까 좀 더 너그럽게 또는 좀 더 포괄적으로 많은 장르들을 좀 안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커스와 콜라보 뭐도 있었고, 예를 들면 미술과의 콜라보, 음악과의 콜라보. 저는 그런 콜라보 양식을 되게 열어놓고 신청해 주세요 해서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말하면 또 그런 얘기도 듣게 돼요. 인형극 축제에 인형극이 없네. 마임 축제에 마임이 없네. 근데 이미 세계에서는 그 경계가 허물어진 지 오래거든요. 그래서 많은 장르를 다 이렇게 콜라보하는 것도 들어오고, 그랬을 때 저는 그게 뭐 일반 대중들도 훨씬 편안하게 이 공연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춘천 인형극제를 얘기하다 보면 춘천 마임축제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춘천 마임축제 역시 1989년 한국마임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인형극제와 역사가 같은 지역의 대표 공연 예술축제인데요. 이렇게 장수하고 있는 지역 예술축제의 특징은 뭘까요? 닮은 점도 있고 전혀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말씀 주신 대로 89년에 시작했다는 동질감들을 갖고 있고요. 또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민간의 운영 조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들, 이런 것들은 공통점들일 거고요. 또 장르 예술을 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특징이면서 동질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조금 이제 결이 다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뭐 그 경계도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만 주요한 타겟이나 지향하는 바가 조금은 달랐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인형극을 아동극 이렇게 과거에는 많이 봤었고 지금은 아까 우리 감독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성인 인형극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임도 아동을 위한 또 교육 연극 같은 방식들로 풀려지기도 하니까 그 경계는 많이 무너졌습니다만 주 매니아층이랄까요? 주 고객층에 있어서의 변별력은 여전히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시기와 질투의 시대도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형극제가 인형극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인형극장이라고 하는 전용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저는 마임축제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만 부럽기도 하고 샘이 좀 나기도 하고 근데 저희들끼리 그 축제 기획자들끼리 그런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기가 잘 되니까 저기를 시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계가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공동의 파이를 키우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마 99년도부터는 그 자원봉사 시스템, 축제 기획자 양성 과정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춘천의 인형극, 마임축제, 연극제가 연대해서 만들기도 했고 그러면서 아마 같은 듯 다른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내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예. 성 감독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마임축제와 인형극제. 뭐 부러운 순간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많았죠. 워낙 마임축제는 큰 도심 놀이축제 같은 성격으로 아수라장이나 불에난장이나 이런 큰 축제장을 갔을 때는 야 이건 제가 올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 아수라장에서 이 전체가 거대한 어떤 쇼 같기도 하고 거대한 제의 같기도 하고 거대한 힐링 같기도 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우리가 공연예술축제이긴 하지만은 뭔가 마임축제의 그런 시민축제의 성격으로 더 확대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앞으로도 좀 기대를 가져봐도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또 한 가지 또 드는 생각은 마임이라는 장르가 조금 더 우리 춘천 속에서 더 깊게 자리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들도 계속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도 또 같이 품어봅니다. 연극제도 춘천 연극제도 올해로 벌써 26번째 개최 중인데 1993년 처음 시작해서 한동안은 3년 주기로 개최를 했으니까 역사도 춘천 연극제도 30년이 넘은 셈입니다. 춘천 연극제랑도 비교를 해보면 좀 어떤가요? 글쎄요, 제가 기억나는 게, 춘천 문화예술회관이 93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그때, 국제, 아마추어 연극협회라는 것에 이제 한국지부 형태로 해서 춘천 국제연극제가 시작이 됐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사실 굉장히 다양한 실험과 시도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뭐, 공연의 형태, 장르의 그 세분화 뭐 이런 과정들도 거쳤던 것 같고 최근에 뭐 코미디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또 마임 인형과는 달리 또 연극이 가지는 또 자기 고유성들 또 그것의 춘천다움들을 좀 만들어 가려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다른 면이라고 한다면 인형과 마임 같은 장르 예술의 대표적인 도시로 춘천이 각인이 돼 있지만 연극은 사실 서울에도 많고 전국적으로 연극제도 많아서 어떻게 춘천만의 독특함을 만들 것인가 연극제 단위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해왔고 최근에 그 정체성들이 좀 확립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서로 간의 경쟁의 대상으로서의 뭐 우열을 가르거나 이러기보다는 춘천이라는 도시 입장에서 봤을 때 연극, 인형, 마임이라고 하는 공연예술 장르의 대표성들을 띠는 것을 다 축제의 형태로 품고 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고 연대하고 함께 도시의 미래를 그려볼 것인가 공연예술 축제의 도시로서 이런 고민들을 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송 감독님은 연극 배우로도 오랜 시간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한 5년 전에는 그 연극제 이사로 활동도 했었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권 대표님 말씀대로 수많은 연극제가 있는데 춘천 연극제의 변별성이 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제가 코미디 연극제를 제안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만들어진 코미디 럭키 세븐이 제가 이제 그때 이사로 활동하던 시절에 제가 또 제안도 했었고 과거에 겪었던 그 경험상 코미디를 우리 민족은 참 좋아하고 그 코미디 연극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나타났다가 지금은 없다. 그래서 춘천에서 해보자. 이제 그래서 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하나의 큰 특징이 되었고 또 아마추어 인형극제로 시작했던 그 태생 어떤 그런 게 역시나 또 살아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의 연극제를 보면 생활 연극인들의 활동이 매우 두드러집니다. 아카데미도 아주 활발하고 저도 강사를 해본 적이 있고 작년에는 아마추어 인형극 경연대회 아마 인형극이 아니라 아마추어 연극제 제주대회에서 춘천팀이 대상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붐을 끌고 있는 생활 예술인들의 활동 그리고 춘천에서는 이 생활 연극인들의 활동이 춘천 연극제와 더불어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쪽에 또 응원을 보냅니다. 저희가 지금 인형극제, 마임축제, 연극제에 대해서 지금 현황을 좀 짚어봤어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런 춘천의 대표 예술 공연 축제들이 예전만 못하다, 좀 참신성이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을 좀 하시는지. 일부 받아들여야 될 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과거로부터의 춘천의 공연예술축제 역사를 쭉 훑어봤지만 분명히 뭐 흥망성쇠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피크에 놓였던 지점도 있는데 그만 못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또 그것을 공연 축제만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도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시대 환경상의 변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미디어 매체, 또 다른 어떤 축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전만 못하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한물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좀 역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가령 우리가 영화제 같은 경우도 최근 오히려 그 전문화된 장르 영화제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주의 산악영화제라든가 또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열렸던 국제음식영화제가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다거나 그다음에 건축영화제가 또 있습니다. 굉장히 매니악한 부분들이지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매니아층과 더불어서 굉장히 이 사회의 다양한 분들이 뭐 때로는 취미로 또는 일상의 문화로 생활 문화로 그것들을 접하면서 저변이 오히려 넓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힌트 삼아 본다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등산 테니스 그러면 왠지 중장년 이상의 놀이 문화일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최근에 젊은 층들의 반응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러닝하는 거, 등산 가는 거, 테니스 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뭐 그냥 단순한 복고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고루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또 다른 발전의 계기다. 여기에 저는 춘천의 축제에 희망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침체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행정이나 어떤 지원의 기구에 있어서도 좀 소원해지는 부분도 있을 건데요. 오히려 이것을 좀 기회 삼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 감독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뭐 이제 축제 조직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저희들끼리도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축제도 관성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일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부딪혔던 게 그 관성과의 싸움이거든요. 왜냐하면 30년을 흘러온 축제이기 때문에 이 거대한 흘러가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볼까라는 거를 하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가면 안 되나 싶기도 하는 그런 어떤 갈등 과정을 제 스스로도 겪었는데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 축제장에 안 오던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 변화가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축제 조직들이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 다 하고 있지만 어떻게 더 많은 또 다른 계층들을 우리 축제 안으로 이렇게 모여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축제를 개최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지자체의 또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이 잘 형성된 예술적 특화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려면 지자체 측면에서는 어떤 지원이나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축제 현장에게 의견을 여쭤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재원 지원 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 재원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공에 대한, 그러니까 특히 행정에 대한 예산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관여의 여지가 커집니다. 당연히 그건 공공의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집행됐는지부터 해서 집행의 방향까지도 관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건 어찌 보면은 뜨거운 감자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산의 지원만을 고민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그 충분히 축제들을 치를 수 있는 여건에는 축제 행사 비용뿐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 조직에 대한 간접 지원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예술 분야가 열악하죠. 그러니까 어떤 직업으로서 직장으로서 열악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먼 미래를 놓고 고민할 수 있는 토대들이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매년 치러가야 되는 상황들.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과 고민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행정의 지원, 정책적 지원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네. 네. 우리 권 대표님은 상시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에서 춘천 얼마나 좀 갖춰졌다고 보세요? 평가를 하세요? 글쎄 점수로 매길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타 도시에 비해서 다른 도시에서는 춘천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여기 문화재단의 활동도 그렇고 최근에 문화도시 활동 그리고 어느 도시도 흉내낼 수 없는 축제를 갖고 있는 도시 이런 모습들로 타 도시의 문화활동가들이나 현장에서는 춘천을 부러워하는데 또 춘천에 살면서는 또 그렇지 않은 면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책의 지원을 금액으로만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관심도만 갖고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지역의 정치 지형상 어느 한쪽이 많은 지원을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오히려 역으로 줄어드는 것도 우리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로 봤을 때 오히려 문화예술계 현장과 문화행정 혹은 그 정책과의 만남의 장들과 얼마나 우리가 교류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은 일로만 만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일로 만나야 되겠지만 그 축제가 되면 축제 시기에 만나고 그리고는 사실은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상시적인 지원이나 공연장 문제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30년이 넘는 마임과 인형을 테마로 한 축제를 해왔는데 정작 지역의 마임극단, 인형극단이 그렇게 많이 늘었는가?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예술에 대한 지원들, 전반적인 지원과 맞물리는 이야기거든요. 축제가 계기를 만들고 확장의 어떤 모멘텀이 된다면 그걸 상시적으로 도시의 문화로 만들 수 있는 문화 정책, 문화 행정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자체와 예술인들의 꾸준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성 감독님께서는 지자체의 역할, 예술에서의 지자체의 역할 어떻게 좀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모 국가의 문화원, 서울에 있는 문화원하고 저희가 협업해서 일을 하는데 이번에 뜬금없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춘천 인형극제는 춘천시가 직영하는 건가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 오해를 하시지? 저희는 민간재단법인이고 민간단체고 보조금 교부받아서 1년에 축제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지 않아요, 예산이 사실은. 축제 평가를 위해서 이렇게 파견되신 분들도 놀라는 게 타 지역 큰 축제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실 인형극제 예산은 정말 작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규모, 올해도 55개 작품을 공연을 하거든요, 일주일간. 와, 이렇게 치르신다고요? 라고 놀라는데 막 늘려갈 수 없어요. 저희가 제일 많이 또 행정하고 얘기하다 보면 듣는 얘기가 어떻게 인형극제만 더 줍니까? 많은 단체와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들을 생각하다 보면 이제 느끼게 되죠. 우리 축제가 시로부터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없는 돈 가지고 잘 알뜰하게 축제를 운영해야 되는데 돈이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도움을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홍보 같은 경우는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시가 가진 자원 속에서 전광판이라든가 문자라든가 많이 도움을 받아요. 근데 이제 또 필요한 것들이 숙소 인프라가 너무 적어요.
사실은 숙소에 쓰는 돈도 어떨 때는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또 교통, 인형극장 접근성, 대중교통의 접근성도 그렇고 그러면 당연히 셔틀버스가 있어야 되는데 몸짓극장에서도 공연을 하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생각했을 때 인형극장과 몸짓극장이 셔틀버스 운행을 해야 돼요. 올해 드디어 이제 어쩔 수 없이 임대해서 네. 셔틀버스 운행을 하는데 저는 그 돈도 아까워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쩌면 이 지자체가 가진 공공자원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마임축제, 연극제 이런 축제들이 열리는 시기 동안은 최대한 공공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면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축제 장소입니다. 3대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거대한 군중이 운집해서 축제를 즐길 만한 공간이 지금 현재 마땅치 않아요. 올해 마임축제가 중도에서 있었죠. 네. 그전에는 케이블카 주차장에서 했었죠. 이렇게 옮겨 다녀야 되는. 과연 내년에도 중도에서 할까? 이번에도 교통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캠페이지도 그래서 결국은 또 뜨거운 또 화두인 것 같고 네네. 그런 큰 공간이 여전히 지금 막혀 있고 뭐 예전에 했던 위도도 우리가 사용할 수 없고 3대 축제가 있는데 한번 대규모 군중이 운집해서 이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왜 없어야 될까? 이런 부분들도 지자체가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 감독님께서는 강원도립극단의 초대 감독도 역임을 하셨잖아요. 네.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예술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초대 감독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좀 했죠. 잘해 주셨고 저도 뭐 열심히 행복하게 일하다 나왔지만은 이 완벽한 독립성을 갖추기에는 이렇게 한마디로 직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행정 쪽에서도 신경을 쓰고 싶고 책임을 지고 싶은 그런 책임감 때문에 조금은 부딪힘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인형극제로 옮겼잖아요. 자유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조금 단체는 어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궁색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어떤 방향을 결정하고 또 변화도 행정은 경직할 수 있지만은 민간 단체는 우리가 변화하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변화해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유연성에 있는 부분들은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뭐 흔한 얘기지만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늘 생각나던 그런 알겠습니다.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축제와 관련해서 두 분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두 분께서는 요즘 가장 힘쓰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권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뭐 두 가지 정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는 우리 원주, 춘천, 강릉, 영월 이렇게 강원도에 4개의 문화도시로 지정된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참여를 했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마지막 기회로 강원도 속초 문화도시 만드는 일 관련해서 지자체를 좀 넘어서 영동, 영서를 좀 연결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매칭 플랫폼이 좀 생겨나면 어떨까? 그것이 춘천이 사례가 되면 어떨까? 뭐 이런 고민들이 개인적인 관심사이자 요즘 흥미를 갖고 좀 만들어 가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정책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뭐 아까 말씀에 조금 연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지자체에서의 고민도 가능합니다. 가령 뭐 그 중앙정부에서는 어쨌든 큰 흐름에서의 분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예산에 대한 권한들과 예산에 대한 그 집행 권한들을 지역으로 넘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 예산이 늘지는 않고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라고 하면 지역에서의 재원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대안들을 지금 고민해야 되고
예술 노동과 관련돼서는 경력 누적제 같은 것들은 우리가 당장에 한번 지역에서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축제 인력이 짧으면 일주일 3개월씩 로테이션 되는 이 구조가 사실은 사회 경력으로 인정이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경력들은 어딘가에서 공인해서 마임축제도 하고 연극제도 하고 인형극제도 했던 이 사람의 경험이 올곧게 사회적 경험으로 인정되고 그것을 토대로 그 사람의 노동에 대한 대가가 치러질 수 있는 시스템. 쉽게 말하면 우리 자원봉사에 대한 인증제 있는 것과 같은 방식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제도권 제도화에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성 감독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올해 인형극제에서 또 새롭게 제가 하나 꺼내든 새로운 부문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오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이제 오프 참가작들이 저녁에 공연을 하거든요. 오프는 공식 초청작이 아닌 자유롭게 내가 이 작품을 한번 추천인형제 가서 해보고 싶어 하는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그 작품들이 시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제 내일과 모레 저녁에 인형극장에서 펼쳐지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인형극 축제가 프랑스에 있어요. 영화는 깐느가 있듯이 샤를르빌 메제르라는 지역에서 큰 축제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 다녀왔거든요. 가서 보니까 오프 공간이 아예 섹터가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크게 따로 축제장이 마련돼 있고 거기서 너무나 자유로운 풍경으로 인형극도 하고 피자도 먹고 스테이크도 먹고 맥주도 마시면서 너무 그 자유로웠던 풍경이 인상적이어서 우리 인형극제가 또 다른 변신을 꿈꿀 수 있다면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성인들이 와서 또 이렇게 놀 수도 있는 그런 오프장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때문에 못했지만은 인형극장 근처에 고구마섬이 있습니다. 야구장이 있는. 저희가 거기가 후보지였거든요. 그런 고구마섬 같은 공간에서 또 하나의 오프 축제장을 만든다면 내년 5월 유니마 축제 때는 또 인형극제가 이제 이런 풍경도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더 달라질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거기에 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 감독님께서는 자나깨나 인형극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춘천 인형극장과 춘천시 일대에서 퍼펫 카니발을 포함해 국내외 다양한 인형극 공연이 펼쳐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이와 함께 축제 보러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인형극은 꼭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콘텐츠가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춘천의 역사가 담긴 축제로서 춘천이 자랑스럽게 양성하고 선보이는 공연 예술 장르로서 인형극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